안녕하세요. 아이고,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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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앉으십시오. 간담회에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저희 때와 다르게 저희들이 다닐 때는 대학을 나오면 취직되는 것들은 어디로 가느냐지 크게 걱정이 없었던 시대와 지금은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갖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 시대, 또 특히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 아마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창업하기는 굉장히 좀 편해진, 조금 더 창업하기가 좀 좋은 그런 또 기회, 역설적인 그런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 취업보다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도 중요하고 창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에 조금 더 관심 갖는 그런 서울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창업에 조금 더 열정을 쏟아서 창업하는 서울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창업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기대하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또 어떤 행정에서 어떤 측면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또 저희 행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뭘 더 유념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 함께 의논하고 그걸 정책화하고 또 공약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창업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창업씬에 잠깐 있어봤던 사람으로서 항상 하는 얘기가, 말은 스타트업이지만 그 말을 바꿔 하면 중소기업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할 때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다 경험해 보셨고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창업으로 꽤나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정해진 순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 제안도 좋고요, 이런 대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저는 이제 경희대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이었었고요. 지금 시립대 캠퍼스타운에 있는데, 저는 AI 스타일링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아웃피플 대표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그 비서팀장님 통해서 그 후보자님 스타일링 솔루션도 제가 드렸었는데, 잘 받아보셨나요? 그래서 이후에 또 팀장님 통해서 또 자주 소통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3년, 4년차 스타트업인데 한국 정부에서 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정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빨리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빨리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도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더 마련되면 더 좋은 생태계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현재까지는 실패는 그냥 실패가 돼버리고
카테드에서는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렇게 되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창업하는 것보다는 취직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이유는 그 창업이 갖고 있는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 후가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실리콘밸리나 미국 다른 데 보면 실패도 굉장한 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서울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그 실패가 경력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실패한 경력을 청년 경력으로, 창업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이걸 나중에 우대하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성동구에 있을 때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육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 좀 단절된 것들을 경력 단절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고 육아의 경험 자체가 경력을 보유하는 거다라고 해서 육아 기간도 경력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경력 기간으로 환산해서 취업할 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그게 이제 법으로까지 지금 바뀌었는데, 저는 실패도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실패가 창업 경력으로 인정되게 그렇게 해서 제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경력제 이걸 도입하고 이분들은 우대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실패한 것을 저희가 전체로 그걸 모아서 그거를 이 창업 경험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도 우리가 하나의 자산으로 서울에서 전체 자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좀 펼쳐서 다음 사람이 창업할 때 그 실패한 것들만 쭉 봐도 어떻게 성공한 거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한 걸 보면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자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희 서울에서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전을 멈추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위한 청년 창업 경력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혹시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먼저 남성분 하실 때 여성분 한번 하시고.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AI로 빅데이터 온라인상의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게시물들을 AI로 수집해서 그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대신 해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비즈니스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B2B이지만 B2C 고객도 이제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AI 딥페이크 피해라든지 뭐 식약처나 혹은 뭐 경찰청, 이제 여가부에서 이름 바뀐 곳에서도 이제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서 이런 국민이 이제 불법 유해 컨텐츠로 피해 보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B2C 형태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법인을 설립한 지 4년 차 정도 됐고, 초기에 이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실패의 경험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재원들을 통해서 회사가 계속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 서비스는 사실 이제 공공 쪽에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제 공공 입찰 같은 거를 저희가 지원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제 그 문턱에 굉장히 이제 넘을 수 없는 어떤 허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입찰을 발표를 하고 선정된 기업들을 봤을 때 이미 이제 2008년이나 2004년부터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저희 같은 청년 창업자들한테는 어떤 공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주어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서울시에서 뭐 작게나마 프로젝트성으로 이런 공공 입찰이나 할 수 있을 때 청년 AI 딥테크 기업이라든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이제 나라장터나 이런 것들에 입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니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일단 허들인 거잖아요. 일단 청년들이 새로 창업을 했는데 공공기관 제일 이제 뭐 그래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결과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공공기관 입찰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허들이 존재해서 들어갔을 때 좀 선택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뭔가 조금 우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데 좀 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청년 기업을 그러면 좀 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간에는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대가 있거든요. 요거처럼 청년 기업도 그렇게 우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방향을 좀 잡으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네요, 사업 아이템은. 요거는 나중에 B2C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요즘 스트레스 받는 사람 너무 네, 많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당연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개인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좀 뭐랄까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손 드셨던 오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현재 지금 입주하게 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교육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연합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 동아리에서 창업 관련된 지원을 받다가 서울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문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아 탐색이나 이런 걸 어려워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워크숍 형태로 프로그래머해서 그들이 조금 더 꿈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파실리테이션을 하고 있는 현재는 비영리 단체고 소셜 벤처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창업이라든지 모두의 아이디어처럼 말씀하신 대로 창업 문턱을 낮추는 데에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략은 저는 창업과 양성, 육성 과정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19.7%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역시 대학생 창업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조금 안트레프레너십이라든지 관련된 창업가로서의 좀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창업휴학이라는 제도가 현재 1년에 걸려 있습니다. 창업휴학을 뭐 고려대처럼 무기한 연장을 하든 조금 더 늘려주시는 상황에서 안트레프레너십 교육이나 창업학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창업휴학의 기간을 조금 연장해주는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창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제안이시네요. 그러니까 창업 휴학을 특정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췄을 때 좀 연장해 주는 거를 대학 측과 좀 협의해 보는 거. 네. 이제 서울시에서 아마 이제 그런 정책을 잡아서 협약을 맺으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부분 이제 창업할 때 제대로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고 창업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또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창업 뭐 사관학교처럼 이런 창업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교육해서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아예 착실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창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이 회계 업무도 좀 알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복잡한 측면들을, 왜냐하면 창업하면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좀 옆에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한 1년 정도 프로그램 해서 1년 동안 걱정 없이 이제 창업에만 몰두할 수 있고 창업 고민만 할 수 있게, 그래서 예컨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거 아르바이트 안 하고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금액을 주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숙사처럼 숙소를 만들어서 공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숙소와 사무소와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를 좀 지원해가지고 한 1년간은 그것만 고민해서 딱 끝나고 나면
창업해서 아이템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창업 자금도 초기 자금 정도를 주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처럼 교육기관과 함께 연구하는 기관, 네.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해보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공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소셜 벤처면 네. 그 소셜 벤처 지금 그런 스케일업 자금 이런 것들 좀 지원받고 계세요? 현재는 아직 저희가 단체성만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취득하긴 했지만 비영리 단체라고 서울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영리 전환을 하였을 때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업 자금이나 소셜벤처로서 지원받는 정부 정책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소셜 벤처로 등록 작업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서울시 전체 지금은 이제 성동구만 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 전체 소셜 벤처 일단 붐을 또 조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사회적 가치도 키우고 뭐 소셜 임팩트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도 키우고 본인의 경제적인 어떤 그 실익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셜 벤처거든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될수록 청년들이 그런 좋은 취지의 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성동구 경우에 제가 한 10년 동안 해서 12개 있던 게 한 400개 정도로 늘었어요. 소셜 벤처가.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숫자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그게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클 텐데 그리고 그걸 제가 펀드 같은 걸 조성해서 창업 자금, 스케일업 자금 이런 것들도 좀 조성하면 좋겠다. 펀드 비용도 그렇게 크게 안 들고 마중물만 관에서 되면 나머지는 민간에서 되거든요. 제가 했을 때 한 20% 정도만 구청에서 출자를 하고 나머지 민간이 해서 나머지 한 80%를 차지해서 그걸로 펀드를 해서 민간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수익률이 몇백 프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또 재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펀드 자체가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에 대한 펀드이고 창업 펀드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 처음에 아까 약 4천만 원 정도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창업할 때 무조건 주고 이건 실패도 돼 라는 마음으로 이건 뭐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서 쓰시고 실패하면 대신 그 실패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자료화해서 다음 팀이 볼 때 이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게 하고 성공하면 이제 스케일업 자금을 줘야 되는데 이건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해하고 스케일업 시킬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할게 그런 펀드를 1,000억 원 정도로 규모로 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어서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기술 도입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이자 소셜 벤처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님을 처음 뵀지만 그 성동구에서 소셜 벤처를 위해서 힘써주신 거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반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인력 부분이랑 이제 자금 부분입니다. 네, 인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AI 도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구직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고 또 저희도 적절한 인재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신 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요새 뭐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펀드 같은 건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희소식인 게 아무래도 기존에 이런 매출, 그러니까 보통 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뭐 기금 같은 데서는 이제 매출 베이스로 이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약 없이 좀 그렇죠. 대출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말씀이신데 결국은 청년들의 실패를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사회가 그걸 이제 장려한다는 의미 다른 의미예요. 또 이거 어디서 내가 뭐 교통량을 줄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동차 공급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막 또 저기를 해가지고 하던데, 그래서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년의 그 실패를 장려한다는 것은 그 실패라 이게 아니고 실패도 걱정 없다. 걱정 없이 실패하시라. 이거는 사회적인 재산이 되는 거다. 사회적 자산이 되는 거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야 이제 창업이 붐이 일어나고,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제 IT 붐을 일으키면서 그때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실패한 것들도 많았지만 결국 그때 성공한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한 기업으로 하고, 그 뿌리가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거 AI 시대에 지금 그걸 하시려고 창업 시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서울시도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펀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실패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나중에 실패가 쌓이면 그게 또 다음 도전자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아까 발언을 하고 싶으신 꼭 있다고 하셔서. 저 네. 약간 비슷한 의견이긴 네네네. 한데 저는 주식회사 미더비라고 네.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 인연 매칭 그리고 결혼에 진심인 분들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재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노무 그리고 회계 그리고 개발부터 다양하게 만능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창업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너무 말씀을 깊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주 비슷한 말씀이신데 진짜 중요한 게 그 창업하시는 분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회계 뭐 법률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차피 창업하면서 그거를 외부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할 건데 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 조력을 받아서 할 텐데 그런 걸 해야 된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걸 창업하시는 분이 알아야 이게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교육들은 그 창업하는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좀 창업 캠퍼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창업 캠퍼스, 서울 창업 캠퍼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좀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연결시켜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드셨어요. 제가 이제 못 봤는데 이번에 기회 한번 드리고 넣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고 성수동이네요. 네. 그래서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간기획사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인데 이 크리에이티브 영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되게 선진국인데 되게 낮습니다. 급여 자체도 되게 많이 낮고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무대를 몇 번 섰는데 뭐 레드닷이라던가 3대 어워즈에서 당수 수상을 하고 했지만 바로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수상자일 정도로 국가에서 밀어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밀어주고 한국은 밀어주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이랑도 같이 사업을 할 때도 저희 프로젝트 금액 자체가 국가가 발주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보다 프로젝트 금액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그 알바비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받지? 우리 다 주고 나면 돈이 없는데 이럴 정도로 되게 금액이 낮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사업 자체가 수익계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수익계약이 거의 20년째 2천만 원의 한도에 걸려 있어요. 맞아요. 이게 국가도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수익으로 넘어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고
더 이제 더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넘어간다. 그럼 추가적으로 발주가 되냐 하면은 어렵다.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금액을 좀 향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이 있기도 하고, 이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어떻게 더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을 매길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분야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해야 부가가치가 막 높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 좀 사회적으로 하지 우리가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낮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행정에서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익형 문제는 법으로 저희가 위에 법을 고쳐야 되는 아니 법이 아니고 위에 이제 그 행안부나 네,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놔가지고 이거는 좀 충분히 협의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2천과 지금의 2천이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2천만 원짜리 해봐야 뭐 이거 뭐 그냥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의 지금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 경력으로 막 하고 났는데 결국 남는 거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계약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이런 거는 또 보는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늘리면 또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협의를 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또 창조산업 영역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키워야 된다. 제가 성동구청장 할 때 성수동을 창조산업의 어떤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성수라는 어떤 창조산업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텍사스 오스틴 가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창조산업 축제인데 이거는 그 도시는 이 기간 동안 그 도시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더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축제를 보러 오는데 축제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컨퍼런스하고 뭐 창조 산업에 대한 자신들의 회사에서 자기들의 어떤 뭐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이런 행사들인데 그걸 보러 유료로 다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성수동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개최했는데 앞으로 그런 그 창조 산업에 대한 이 행정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모자라 짧게. 네. 손 드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건강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모티너스 서비스 운영하는 김성윤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서비스가 사실상 이제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내에서 임직원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ESG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작 이러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문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에 있는 이런 임직원들은 전혀 건강관리나 또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으로 이제 창업가나 소상공인들도 본인의 건강관리나 또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건강한 생태계로서 더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요. 두 분 얘기 다 듣고 그럴 나서 거예요. 한 번에 예, 답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저는 지금 5년차로 B2G 관련해서 홍보마케팅 사업 운영하고 있는 더톨릭이라는 회사 김태현 대표입니다. 저 후보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창업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창업신에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제 창업을 계속 진행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안 망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4년차에서 5년차 정도 회사가 좀 되다 보면 뭐 직원 수들도 많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엎어지는 일들도 되게 많아서 이제 뭐 긴급하게 사실 대출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번 엎어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범퍼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긴급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청년 기업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본금 같은 것들이 딸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1차적으로 범퍼 역할을 이제 해서 뭔가 긴급하게 좀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서울시의 창업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스케일업 자금도 있고 창업 자금도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꽤나 범퍼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긴급 수혈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고비만 딱 넣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건강 관리하는 검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 지금 상병수당을 지금 그 5인 미만에도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부분들도 특고라고 보통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는 개인 사업자들이나 5인 미만의 그런 사업체에 있어도 그 아플 때 병원을 유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상병수당 제도. 근데 건강을 아예 이제 미리미리 챙기는 데 좀 도움을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그런 게 갖춰져야 전반적으로 지금 다 처음에 이제 창업하고 그런 분들 또 5인 미만의 기업들 개인 뭐 특고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도 그런 게 다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아쉽지만 많이 네. 벌써 30분이 흘러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질문 한 번만 해도 예, 그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학교 직원이신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긴급하게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예. 발언을 꼭 한 번만 시켜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에서 창업자들을 위한 비상 대기조로 활동하고 있는 강초로. 아, 네, 반갑습니다. 그 다름 아니라 그 후보님께서 그 실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실패한 창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친하게 지내는 실패한 창업자들이 많은데 기왕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신 만큼 시장에 당선이 당연히 되시겠지만 되시고 나서 다시 경희대에 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재기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한번 경희대학교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 자신 있게 실패에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실패 선언문도 같이 예비 창업자들이 낭독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오셨다 보니까 관악 협력 사업, 학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실패 연구센터를 경희대학교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창업자들이 자주 겪게 되는 실패 사례나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서울시 지자체랑 대학이 함께 좀 협력하는 그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이에요. 뭐 하나 뺄 거 없이 제가 한번 그 당선되고 나서 된다면 이제 와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연구센터 이거는 그 관악으로 하는 게 사업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업에 뭐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도 한번 태워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실패 연구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때가 때니만큼 이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눈에 띄시려고 일부러 발언을 꼭 하고 싶어서 읽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서 여기 있는 의견들 잘 정리해서 이제 캠프 쪽에도 전달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할 테니까요. 네. 네, 오늘 간담회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네. 모든 청년 창업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너무 성공에 이렇게 딱 그 목표가 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실패가 확률이 높은 일에 잘 뛰어들기가 어려운 사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실패를 많이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나서시게 된 거 참 잘하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창업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제가 시장이 되는 서울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스승이자 동료로서 멋진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